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회사를 만들 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지만 좀 놓치기 쉬운 주주 간 계약? 이걸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법무법인 블로그 글을 좀 참고했는데요. 이게 단순 서류가 아니라 정말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. 혹시 뭐 공동 창업이나 투자 생각하고 계시다면 네, 이 약속들이 어떤 건지 분명 흥미로우실 겁니다.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 주주간 계약이라는 게요. 일단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하고는 조금 달라요. 이건 이제 주주들끼리 따로 맺는 사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회사 운영 방식이나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, 또 이익은 어떻게 나눌지, 나중에 뭐 지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할지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거죠. 물론 그 상법 같은 기본적인 법이나 뭐 주주는 다 평등하다 이런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정관이 큰 틀이라면 주주간 계약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같이 일할지 정하는 세부 지침 같은 느낌이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특히 필요한가요? 뭐 분쟁 예방 효과가 크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죠. 예를 들어 외부에서 좀 큰 투자를 받을 때요.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투자가 들어오면 그 투자자의 요구 사항도 있고 또 기존 주주들하고 관계 설정도 해야 하잖아요. 그때 필요하고요. 또 여러 회사가 이제 힘을 합쳐서 합작 회사를 만들 때도 각자 역할이나 뭐 권한, 책임 이런 걸 명확히 해야겠죠. 그리고 가족 기업 승계할 때도요. 이 지분 문제나 경영권 다툼 같은 거 미리 좀 막아두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. 결국엔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. 아, 투자 합작 승계. 들어보니까 정말 회사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하는군요. 그럼 그 계약서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나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. 네, 핵심적인 것들만 좀 짚어보면요. 첫째는 정보 접근권이에요. 이게 그냥 뭐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보는 수준이 아니라 뭐 주요 계약 현황이라든지 자금 흐름 같은 회사의 좀 더 깊숙한 정보까지 볼 수 있게 정하는 겁니다. 투명해야 신뢰가 가니까요. 네네. 투명성 중요하죠. 둘째는 의사 결정 방식입니다. 어떤 사안을 누가 또 어떻게 결정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죠. 특히 뭐 큰 금액을 빌린다거나 뭐 중요한 자산을 판다거나 회사를 합병한다거나 이런 아주 중대한 결정은 뭐 만장일치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주주의 동의를 꼭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혹시 의견이 딱 막혀서 아무 결정도 못하는 상황? 이걸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이럴 땐 또 어떻게 해결할지도 미리 방법을 정해둡니다. 아하,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앞두고 막 싸우기 전에 그 합의하는 룰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군요. 교착 상태 해결 조항. 그 진짜 필요하겠네요. 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셋째로 아주 중요한 게 지분 변동 관련된 권리들입니다. 이게 아주 다양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다른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,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죠. 또 재미있는 게 동반 매도권, 영어로는 tag along이라고 하는데요. 아, 택 얼롱이요. 네, 이건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가 그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같이 팔래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. 와, 그거면 진짜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엄청 든든하겠는데요? 쉽게 하려는 목적이죠. 와, 동반매도권, 강제매도권, 이름부터가 딱 느낌이 오네요. 정말 세밀하게 권리를 설계하는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계약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힘을 갖게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? 네, 그게 바로 경영진 구성 및 책임 그리고 계약 위반 시 제재 조항입니다. 뭐 이사는 어떻게 뽑을 건지, 경영진은 어떤 의무를 지는지, 예를 들면 비밀 유지 같은 거요. 그리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건지, 이걸 명확히 하는 거죠. 그냥 뭐 잘하자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위약금을 물게 한다거나 심하면 갖고 있는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강제로 팔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의결권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을 넣어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. 다만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. 회사 자체나 계약에 참여 안 한 다른 사람한테 직접 이걸 들이밀기는 좀 어렵습니다. 결국 들어보니 주주 간 계약이라는 게 회사라는 배를 같이 타고 가는 선장들끼리의 약속, 뭐 그런 항해 규칙 같은 거네요. 그렇죠.
미래에 생길지 모를 분쟁이라는 폭풍우에 대비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이게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요.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권력 관계나 의사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사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. 이 주주간 계약은 방사절일끼리의 자유로운 약속, 즉 사적 자치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상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요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국경 간 합작 투자처럼 점점 더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과연 미래에는 이렇게 복잡해지는 비즈니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주간 계약이 어디까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을까요? 또 어디서부터 기존 상법 체계와 좀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지, 이 경계에 대한 고민,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지만 또 흥미로운 주주간 개혁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